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가타다 도모야의 유리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이제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책들도 많이 오고 저도 나가서 막 책을 막 사드리고 그래서 집에는 굉장히 이제 시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왜 책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책을 사다 놓고도 뭐 그걸 금방 읽지 않고 그냥 사놓고만 한동안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 책이 오래된 책은 아니고 이제 신간인데, 제 손에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처음부터까지 다 공감이 되고, 내 마음에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에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이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쿠쿠다스 멘탈이래요. 유리 멘탈을 넘어간 거죠, 이미. 겉으로 센 척해도 실제로 이제 멘탈 약한 사람 굉장히 많고요. 사람 사실 겉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멘탈이 세다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멘탈이 이제 세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 센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세 보이고 싶은 거하고는. 그래서 멘탈이 이제 무너지던 거나 이제 마음이 무너지거나 다시 튼튼하게 그런 어떤 멘탈을 다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약하고 부정적인 마음, 내가 굉장히 약한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근데 들여다보고 사실 그런 부정적이고 약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대목 한번 읽어볼게요. 뭘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이너스 사고나 부정적 감정과 같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할 재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유리 멘탈은 물리치거나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통과 같은 발전의 증거이자 여러분 편입니다. 이렇게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유리 멘탈을 적극 이용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세 가지래요. 세 가지인데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는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걸 계속 부정하지 마시자고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래. 마음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 초조, 우울, 짜증, 의기소침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느끼면 마음이 이런 이제 경고를 하는구나. 라는 걸로 이제 경고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의미에 따라서 행동을 수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요, 이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연습 과정 6가지인데요. 불안한 마음의 원인을 찾는 연습. 여러분들 마음 불안할 때 원인을 잘 찾으시는가요? 왜 막연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구태여 우리가 원인을 안 찾으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해진 마음을 인정하는 연습. 인정하시자고요. 강한 척하며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연습. 난 괜찮아. 정말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다고 나를 속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부정적인 감정을 유리하게 사용하는 연습, 마음의 신호를 따라 행동하는 연습,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 연습. 이렇게 6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요, 한 챕터만 볼 건데요. 하지 않으면 안 돼. 의 3가지 유형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건 이런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 그야말로 이제 스마일 증후군 있는 분들 계시죠?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즐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막 휴가가 더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재밌게 놀아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놀아야 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는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잘못 사용하면 우울하거나 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 내가 말을 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좋지 않은 말. 여기 그렇게 나와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 전 이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요. 이 책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확실히 나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유리하게 바꿔서 생각하고 말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 감정을 제한하는 유형이에요. 감정을 제한하는 유형. 기분 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웃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정한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다 뭐예요? 감정, 내 감정을 계속 이제 컨트롤하고 제한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한하는 거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그런데 아닌 척하고 아닌데 그런 척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을 제한하는 이제 유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분 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돼. 막 회사에 와서는 항상 기분 좋게 지내야 돼.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오늘은 그렇게 막 기분 좋게 지내고 싶지 않아. 내가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러면은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웃을 때도 막 웃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서비스 업종에 이제 특히 종사하시고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죠. 내가 기분이 아주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웃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면 그게 이제 기분 좋게 보이겠어요? 회사에 와서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내가 정말 몸도 아프고 막 거의 막 울상으로 그렇게 웃는다고 하면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사랑하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인 경우도 많죠.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을 왜곡하는 거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이제 무슨 뭐 범법자?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탓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막 비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자기 부정의 횟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제한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표현은 이제 스탑 하라는 어떤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럴 말을 하면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더 나를 더 유리멘탈로 만드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감정을 제한하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웃는 얼굴이면 좋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야. 이 정도로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나의 감정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습관, 마음의 습관은 이제 버린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웃는 얼굴로 가족들 대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이 정도로 해서 우리를 너무나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행동을 속박하는 유형. 회사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부 행동에 대한 그런 어떤 속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해야 되는 것.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제 뭐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거에 어떤 의욕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할 수 막 질질 끌려가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제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자기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다이어트를 왜 이렇게 시작해도 다이어트 해야 돼. 굶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이어트에 그렇게 다들 성공할 것 같으면 다이어트 그 약 시장이 그렇게 이제 커지지 않을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행동
그런 얘기가 행동을 속박한다는 걸 깨달았으면 정말로 그게 하고 싶은 일인 건지 자기 의지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지만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옮겼더니 6시 전에 이제, 일어나서, 기쁘게, 그러니까 뭐 옮긴 회사가 굉장히 회사 옮기고 싶었어. 그래서 요즘은 6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회사 간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6시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메인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고 싶었어. 그래서 옮겼더니, 이제 성공적으로 잘 옮기고, 그래서 6시 전에 일어나서 나가. 이렇게 나의 생각과 말을 바꾸는 거죠. 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오픈부터 밤 9시 마감까지 가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9시까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근무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그 어쩔 수 없이 알바를 못 구했으니까 내 행동이 속박당하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지인이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 종일 가게에 갇혀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을 속박하는 어떤 그게 내 의지가 아닌 어떤 내 의지에 반한 상황이라는 걸 부각시키기보다는 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중이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요즘은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멘탈을 이제 튼튼하게 바꾸는 어떤 기본적인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행동을 독려하는 유형이래요. 이번 기간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행동을 속박하는지 독려하는지에 따라서 대단히 이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소개팅 해준대. 조만간 만날 거야.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어.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때까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돼. 목표를 위해서 막 집념으로 좋은 남자, 근사한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살 뺄 거야. 그러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어떤 이제 목적이 있어지는 거죠. 다이어트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 행동을 그야말로 뭐뭐 하지만 안 된다는 게 목적이 있으면 내 행동을 굉장히 독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목적이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why 그다음에 목적을 내가 이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대단히 우리 멘탈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행동을 독려하려면 목적을 떠올리는 습관 why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잘 살펴보고 이제 구분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란 건 이제 강력한 무기도 되지만 어떤 이제 스스로 상처를 내는 어떤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합니다. 이제 무심코 내뱉은 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바꿔서 사용해서 쓸데없이 자기 비하하고 자기 탓하는 일을 줄이고 그다음 자기 실력을 또 100%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몰아넣지 않는 어떤 그런 지혜가 굉장히 이 세 가지 이 유형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어떤 세 가지 그걸 어떻게 바꿔야지만 우리의 멘탈이 튼튼해지고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유쌤의 북카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